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네, 한 주간 투자 잘 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올라가고 이제 영상을 보시는 그 시간대가 아마 월요일이 아닐까 싶어요. 영상은 최대한 빨리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바로 시키긴 할 건데, 한 월요일 정도에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솔직히 매주 금요일마다 촬영하고,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촬영하고, 금요일 날 이제 그 주가 매매하는 것들 정리하고 하는 시간들이 저의 그런 그 사회생활,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직장을 옮기고 뭐 한번 퇴직하고 또 새로운 일을 또 알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저 자신에게도 바쁜 일도 있었고, 그래서 영상 촬영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되고 있어요. 예, 주식 시장이 뭐 즐겁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환경이고, 예,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시장 상황이라는 것은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투자는 계속 해야 된다. 시장이 어렵건 시장이 뭐 상승하는 주간이건 하락하는 주간이건 상관없이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자본을 소유해야 되고 그 자본의 흐름에 좀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락장일 때나 상승장일 때나 더욱더 굳건하게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마 투자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 몇 단계의 그런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저는 느꼈는데,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인데 그 얻는 순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본주의에는 자본을 소유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본을 소유해서 그 자본에서 나오는 잉여 생산물을, 그러니까 배당이나 주가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하락하고 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수익, 그러니까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하고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수익이나 그냥 단순히 보유하고만 있음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수익, 그리고 배당을 받게 되는 수익, 이런 수익들을 내가 직접 그 경험을 해보는 거죠. 경험을 해야지 내가 자본을 소유함에 있어서 무형의 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는 있지만 무형의 자본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게 된다면 지금 당장의 주가가 움직이고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동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가 도박을 하고 있지 않는 이상, 내가 무슨 잘 알지 못하는 기업이나 테마성 기업이나 크게 그 가치가 있지 않고 그런 가치를 내가 신뢰하지 않고 믿음이 있지 않은 기업에 단순히 단기간의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 그러니까 유동성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면 가치적인 그 기업의 가치적인 것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그 자본을 소유함에 있어서 내가 수익을 보는 것을 익숙하게 하고 그런 걸 믿게 된다면 투자를 하는 데에서 훨씬 더 길게 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기업의 가치와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단기간의 유동성에 의한 수익을 노리게 되고 그 유동성에 의한 수익은 거의 복불복에 가까운 수익률이거든요. 누군가는 그런 인간의 심리와 유동성에 대한 분석을 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높게 갖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와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러한 가치와 유동성과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솔직히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주식 이제 한 6년 정도 했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까지 기업 분석하고 뭐 기업에 대한 정보나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봤지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은 그 직장에 들어가 있는 분도 그 기업을 분석하기 좀 힘들 거예요.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와 세계 정세와 뭐 판매처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솔직히 다 모르잖아요.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돌아갈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게 될지, 그 전쟁이 이렇게 길게 되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한 목소리를 갖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봉쇄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가 자본의 가치와 유동성으로 평가된다고 보는데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이거죠. 예.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고 방향을 확인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게 내가 아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맞을 수는 있지만 내가 그 하나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르지만 내가 자본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한 내가 소유한 자본에서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믿음.
예, 그런 것만 가져갈 수 있게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을 안에서 수익을 볼 수 있게끔 자본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하면 노동의 가치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나의 인건비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또 인건비로 나의 노동으로 인건비를 벌어서 그것을 가치가 떨어진 유동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진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런 기업에 안정적으로 소유하게 되고 그런 기업이 어디냐?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수입을 내고 있고 우리가 생활적으로 필수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시장 상황의 어려움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졌던 것에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의 가치, 그러니까 주식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노동력을 돈으로 교환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동력을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것은 내 노동력의 가치를 돈이라는 것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라는 것으로 기업을 소유하는 거죠. 내 노동으로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업은 돈을 벌게 될 것이고 그 번 돈이 나에게 수익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네. 이것만 믿는다면 뭐 20%가 하락했네, 30%가 하락했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고성장하는 시대가 아니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서 인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 막 이런 것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되게 두렵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시장을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나,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게 되긴 하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는 사회 생활을 할 거고 소비를 할 거고 우리가 무언가 사게 될 것이고 기업은 어떤 물건이든 연구해서 팔게 될 것이고 그렇게 팔게 되는 물건을 누군가는 사게 될 것이고 물론 경쟁력을 갖추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받쳐서 제품의 그 상승하는 인건비를 반영시킬 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흔합니다. 그런 기업은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에 그런 기업들이 속하지 않아요.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기업들에 그런 기업들이 속합니다. 그리고 특정 기업에 투자하기 어렵다고 하면 지수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코스피에 투자하고 코스닥에 투자를 하고 업종별로 테마가 있어요. 유통업에 투자하는 것, 금융업, 증권업, 에너지화학, 소비재 뭐 이런 것에 투자하는 ETF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이 수익을 보실 것 같고 꾸준히 자본을 소유해서 그 자본이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경험을 한다면 하락장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려운 시장 안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죠.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주식을 매수를 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언제까지 뭐 매수를 해야 되냐,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적립식으로 꾸준히 매수를 해야 돼요. 날짜를 정해놓고 금액을 정해놓고 금액에 합당한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3주 동안 영상을 찍질 못했잖아요. 3주간의 매매일기. 자, 5월 13일 날 주간 매매일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매수 금액입니다. 유로스탁 50, 미국 나스닥 100, 차이나 과창판, 은선물, 금속선물, 게임, 대마증권, 미래에셋증권, 유한양행, 참좋은여행 풍산을 매수하였고요. 매도는 인도네시아 한국가스공사, 한국항공우주, SBI 인베스트먼트 매도하였습니다. 자, 수익률은 코스피 2644.51, 2604.24, 전주 대비 마이너스 1.52%, 코스닥은 8.53%, 853.8, 전주 대비 마이너스 3.52%, 김 팀장의 누적 수익률 9.36%, 전주 대비 마이너스 1.54%, 현금 비중은 24.47%입니다. 빠르게 5월 20일 주간 매매일기입니다. 미국 S&P 500, KB스타. 이게 KB스타가 킨덱스보다 수수료가 낮아요. 그래서 킨덱스 미국 S&P 500은 매도를 하는 중이고요. 비중을 좀 줄이는 중이에요. 그리고 미국 S&P 500은 매수를 하는 중입니다. 똑같은 그런 종목이 그 지수를 추정하는 건데 이제 지수를 교체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쪽으로. 베트남, 인도, 팔라딘 선물, 구리 선물, 우주항공, LG, 경동도시가스, 농우바이오, 메일유어, 메리츠화재, 하나금융지주를 매수하였고요. 매도는 글로벌 탄소 배출권 선물, 농산물 선물, 팔라딘 선물 인버스, 삼천리, 페노션을 매도하였습니다. 자, 5월 20일 기준 수익률은 빠르게 갈게요. 김 팀장 누적 수익률 9.51%, 전주 대비 0.15% 상승하였고요. 현금 비중은 23.64%, 전주 대비 마이너스 3.36%.
매수를 많이 했다는 거죠. 현금 비중을 많이 줄였다는 거예요. 5월 27일 주간 매매 얘기입니다. 엄청 매수를 많이 했어요. 네. 이번 주는 제가 볼 때는 5월 말쯤이 단기적인 저점의 바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만큼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고를 제가 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락률이 높았으면 매수를 훨씬 더 많이 하고 하락률이 낮았고 상승률이 높으면 매도를 좀 더 많이 하게끔 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중간에 매수 매도를 하는 이유는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는 유동성 장세 안에서 장기적으로 주가를 보유하게 되려면 단기적인 고점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고 단기적인 저점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30년 동안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면은 수익이 낮겠냐 하는 와중에서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게 저점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기업을 장기간 보유하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하락을 많이 했을 때 매수를 하고 그 위에서 잠깐 상승했을 때는 매도를 해야 장기적으로 주식이 하락을 하더라도 저는 이 기업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 다우존스 고배당주, 글로벌 4차 산업, 미국 나스닥 100, 멕시코 MSCI, 독일, 미국 다우존스 30, 미국 테크 탑10, WTI 원유 선물,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미국 나스닥 100 선물 인버스, 중소형 구배당, FM 골프 테마, 200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보험, 여행 레저, 우주항공, JYP, KB금융, NIC, 나이스 평가정보, 대우조선해양, 삼성생명, 삼천리, 우리금융지주,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한국공항, 한국콜마, 현대건설을 매수하였습니다. 매도는 3대 농산물 선물, 농업융복합산업, 티웨이홀딩스, 아리랑 KL락스 300입니다. 매매 수익률은 주간 수익률은 코스피 2638.05 전주 대비 0.05% 하락하고요. 코스닥은 873.97 전주 대비 0.67% 하락했습니다. 김팀장은 누적 수익률 10.04% 주간 수익률 0.52% 상승하였고요. 현금 비중은 20.5% 전주 대비 마이너스 13.28%입니다. 꽤 많은 금액을 매수를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종목도 많지만 그 종목이 매수를 하는 단기적인 액수도 굉장히 커졌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음 주도 꽤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매수를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하락을 너무 많이 했고 하락했던 기간이 되게 역대급으로 길고 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이래서 하는 거예요. 하락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5월 27일 주간 매매 일기 리스트와 매매 기록들 그동안 시황 뭐 알아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확실하게 느껴져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된다. 예.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고 하루라도 빨리 내가 이런 경험과 시장 상황들을 겪어봐야 나중에 정말 내가 투자를 해야 될 때에 그런 경험들을 활용해서 투자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위기가 올수록 우리는 훨씬 더 빠르게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 하락할수록 대신 분할해서 나눠서 꾸준히 내가 시장에서 경험할 수 있을 만큼 비용을 너무 많이 들여서 한 번에 대박이 나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돈을 벌어서 차근차근 적립식으로 분할해서 매수를 하고 분산 투자를 해서 시장 전체에 대한 흐름에 감을 익힌다고 하면 한 주씩 사세요. 한 주씩 사거나 10만 원씩 사거나 전 처음에 주식 시작할 때 2,000원짜리 한 주 형제 INC 주식으로 시작했어요. 물론 첫 투자는 실패했죠.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그런 실패를 해보고 투자를 하면서 좀 고통도 겪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100만 원으로 하나 10만 원으로 하나 거의 비슷한 경험이에요. 내가 얼른 대박이 나고 싶어갖고 막 한 방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막 1억 막 이렇게 투자를 하지 마시고 처음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10만 원부터 투자를 하고 점차적으로 투자 금액을 늘려가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주가가 하락했을 때 투자를 시작을 해야 훨씬 더 리스크가 적고 물론 이제 하락했을 때 단점은 하락한 이후에 만약에 제가 초기 투자자가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수익이 막 잘 나거나 그러면 자기가 초심자의 행운이 마치 나의 실력인 것처럼 생각해서 오만해지거나 거만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투자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까지는
소액으로 투자를 계속하면서 투자의 경험을 쌓아가고 직장 생활과 병행하면서 하시고 그리고 한 5년, 10년, 막 장기 20년 이렇게 장기간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재테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하락한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큰 금액을 투자를 안 하셨다면 오히려 이때가 또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앞으로 상승이 더 많이 오기를 바라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이렇게 영상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